전북 익산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네. 수해 현장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죠. 저도 어제 수해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이 참 처참했습니다. 아마 예. 장관님 다녀오신 지역과 이번에 전라북도 네. 수해 지역이 아마 비슷한 예.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한 곳에 그냥 집중호우가 예. 내리면서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이 더욱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가 난 지역이 우리 익산시나 부여군 이런 데가 지난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또 그것이 또 해가 돼서 지금 이제 피해가 똑같은 지역에 제가 현장을 가면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좀 그 적극적인 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관련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이번에 느낀 것이 그 전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사후에 거기를 복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위기에 따라서 집중 폭우가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그것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좀 예방 차원으로 우리가 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우리 행안부에서 이번을 좀 계기로 복구 중심에서 그 지역들에 대한 어떤 예방 차원으로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검토, 어떤 그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기존의 설계대로 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50년 빈도로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 고시한 것을 2018년에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지방비로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용량이 큰 배수 펌프장 하려면 막대한 예산으로 착공 자체도 못하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향후에는 설계 빈도의 상향 및 인프라 개선까지도 국가가 종합적으로 좀 책임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펌프장 대상으로 지금 가동훈련 실시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작동 여부만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핵심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좀 향후 기후 변화에 대비한 좀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강우량을 기반으로 충분한 용량인지 그 용량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말씀하시는 피해가 막 한 번에 나면요. 특히 면 단위는 고령자분들이 많으셔서 아직도 그 면에서는 교육을 하는데 이 기간 자체가 7일인지 이런 걸 잘 모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설명을 하되 초기 재해가 나면 정신이 없으니까 좀 기간 자체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경북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경북청장님 잠깐만 나와주시죠. 저는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놀라운 게요. 경북청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수사 발표를 하면서 이게 보도자료인데요. 정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상 수사 결과 발표하고 다른 게. 그래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서 변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수사 보고에서요. 불송치 결정 해가지고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사례들을 1, 2, 3, 4, 5, 6, 7, 8, 9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법리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 법리를 그대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굳이 이런 사례들은 참 보기 힘들거든요.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걸 조목조목 반박하듯이 구체적으로 향후 페이지를 보시면 다 설명을 해줍니다. 수사 발표. 이건 언론 대응용이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걸 보고 느끼면서 이건 변호인이 하는 거지 수사당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유무에 대한 그것만 발표를 하면 되지. 뭔 수사기관에서 발표를 하면서 언론 9가지 사례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수사기관과 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례 본 적 있어요? 수사기관과 발표.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러니까 자꾸 변호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수사 과정도 보면요. 이
지금 경북 그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의 핵심이요. 수중수색 지지의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예 대대장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맞죠? 엇갈렸잖아요.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예 대대장 간의 진술이 엇갈렸죠. 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질조사 하셨죠. 대질조사는 7여단장하고 11포대장 간의 대질조사만 실시했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접점이기 때문에. 아, 접점인데 예. 그럼 왜 임 사단장은 대질조사를 안 했습니까? 임 사단장은 포 11 대대장하고는 직접적으로 뭐 지시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A 대대장은요. 7여단장을 통해서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경찰 발표에서 오인했다고 합니다. 오인했든 어떻든 주장은 대대장의 주장은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달이 엇갈리는 부분이죠. 그럼 임 사단장 관련된 나와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대질신문을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요. 좋습니다. 지금 이견들이 있어요. 심의 공정성을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경북청 수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에요. 임 전 사단장도 3명 불송시하고 같은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뉴스 누가 유출했습니까? 원래 비공개 원칙인데. 그 비공개가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 결과도 발표하는데 대대적으로 발표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문자풀로 줬습니다. 그 최종 수사심의위원회 내용을 문자풀로 전달했다고요? 내용을 준 게 아니고요. 내용이 몇 명은 송치하고 몇 명은 불송치한다. 요것만. 아니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했냐고요. 누가 유출했습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청에서 수사 결과 발표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그 끝나고 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과는 이렇게 송치 몇 명, 불송치 몇 명, 요거는 저희가 문자표로 줬습니다. 네. 다음은 조승환